네. 잠시만요. 무거워. 당뇨 때문에 식단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음식의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. 아는 맛이 무섭다고 피자나 국수가 혈당을 높이는 걸 알면서도 좀처럼 멀리하기 힘들다는데요. 대신 택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. 점심에 먹고 싶은 걸 환장하게 많이 먹고 아침 저녁은 거의 그냥 뭐 쉬거나 이런 일 있을게요. 점심에 양껏 먹어요, 양껏. 식탐 때문에 혈당 조절이 영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. 현재 양서정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지 식후 혈당을 확인해 보았습니다. 아따가. 이거 봐, 이렇다니까. 이래 294야. 이래 내가 지금 먹은 게 장난이 아니. 당 조절이 안 돼서 너무 높은데요. 당이 400까지 나왔어. 공복 혈당이 막 200이 넘고 막 이랬었어. 병원 검진에서도 평균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기준보다 높은 심각한 당뇨 상태로 진단됐습니다.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나면 탄수화물이 분해가 돼서 포도당이 되는데요. 그 포도당들을 우리 체내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몸 구석구석으로 잘 운반을 해주게 됩니다. 이 인슐린의 저항성, 그러니까 인슐린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이 포도당을 적재적소에 잘 운반을 해주지 못함으로써 우리 혈당이 높아지게 되고 근육 같은 곳에서는 영양 기아 상태가 돼서 여러 가지 당뇨 혈관병으로 인해서 합병증을 겪게 되면서 조금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만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혈액 내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져 발생하는 당뇨. 당뇨로 고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액 순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신체 기관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. 특히 당뇨 환자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수치는 당화혈색소입니다. 당화혈색소가 1% 감소하면 미세혈관 합병증은 37%, 당뇨로 인한 사망 위험은 21% 감소한다고 합니다. 혈당이라고 하는 거는 광고로 치면 그러니까 스틸샷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때 혈당만 보는 건데 당화혈색소 자체는 이제 시험 점수로 따지면 평균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저희가 보통 임상에서는 한 3개월 정도마다 환자분의 당화혈색소 퍼센트 수치를 확인해서 혈당 조절 정도를 파악합니다.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가 몰려오는 상황. 일상생활도 쉽지 않습니다. 당뇨가 온 건 급격하게 살이 찌면서부터라는데요. 64, 75 아무리 많이 나가도 이렇게 나갔죠, 몸무게가. 지금은 120.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양서정 씨. 20년 전 우울증이 오고 모든 욕구를 음식으로 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. 우울함을 달래주던 음식은 어느 순간 폭식으로 이어졌고 40kg 이상 살이 찌면서 당뇨가 발생했습니다. 남자 깨나 울리고 다녔죠. 인기 많았죠. 사람이 왜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. 자고 싶은 욕구, 쉬고 싶은 욕구, 먹고 싶은 욕구. 전 모든 욕구를 다 먹는 걸로 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자꾸 먹는 걸로 식탐이 생기고 먹게 되고 뭐 맛집도 이렇게 챙기게 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게 30대쯤에 혹 올라온 거예요.
예전에는 순식간에 끝냈던 일도 지금은 힘에 부칩니다. 우리야. 잠깐의 청소도 많이 버거운데요. 아무래도 몸이 좀 안 받쳐주다 보니까 두세 번 하던 것도 막 이렇게 한 번에 못 하고 남들 한 번에 할 거 난 두세 번에 끝내고 그러는 거죠 뭐.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면서 점점 집안일을 미루게 되고 집이 엉망이 되었지만 이제는 정리할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. 그렇게 평범한 일상생활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. 또 거리 생각하니까 끔찍하네. 끔찍함이 몰려오네. 뭐라고요? 끔찍함이 몰려와. 거리 생각하니까. 나가시게요? 네. 당 떨어뜨리려고 나가야 돼요. 혈당을 잡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는 양서정 씨. 집 주변 산책이 고작이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. 살이 찌면서 몸이 무거워지고 당뇨로 피로까지 쉽게 느끼면서 5분 걷기도 힘들다는데요. 이제 좀 쉬었다 가야 돼요. 힘들어서 못 가겠어. 다리야. 내 다리야. 내 다리야. 다리야. 누군가에게는 그저 산책로 한 바퀴지만 양서정 씨에게는 마라톤 완주보다도 힘든 코스입니다. 여러 번 걷다 쉬었다를 반복하며 간신히 한 바퀴를 다 돈 양서정 씨. 그렇게 조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당 관리가 안 되고 계속 혈당은 높아지고 살은 더 찌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해서 그래요. 움직이려고 해서. 40살 젊은 나이에 찾아온 당뇨. 별일이 있을까 방치했던 당뇨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악화되면서 양서정 씨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. 이거는 제가 맨날 챙겨 먹어야 되는 약이에요. 아무리 귀찮아도 살려면 먹어야 돼요. 먹어야 돼. 안 돼. 살기 위해서 매일 한 움큼씩 챙겨 먹어야 하는 약. 이뿐만이 아닙니다. 이게 인슐린 보조제. 제가 혈당이 조절이 안 돼서 추가로 또 강력한 인슐린 주사를 하나 더 맞는 거예요.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받게 돼 있어요. 이렇게 그냥 딱 해서 여기를 열고 이렇게 놓으면 돼요. 따가. 당뇨로 힘든 것보다 앞으로도 주사를 직접 놔야 하는 게 더 무섭다는 양서정 씨. 그녀에게 두려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당뇨 합병증입니다. 머리가 너무 아프면 평소에 타이레놀 같은 걸 하나씩 두 개씩 먹으면 금방 듣거든요. 가라앉거든요. 그날은 약을 아무리 센 걸 먹고 약국에 가서 지어서 먹어도 안 듣더라고요. 나 좀 이상해 계속 느끼고 있다가 밤에
앰뷸런스를 내가 직접 119에 신고해서 내가 응급실로 가서 그대로 됐어요. 입원했어요. 뇌경색 나왔다. 입원해야 된다라고 해서 5년 전 뇌경색이 오면서 큰 위험을 겪었다는 양서정 씨.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은 대표적인 당뇨합병증으로 당뇨가 있다면 발병 위험이 최대 6배나 증가합니다. 필요 이상의 당이 혈관 내에 너무 많이 떠돌아다니면은요, 이 당들이 독소로 작용을 해서 혈관을 망가뜨립니다. 당이 높은 사람들 대부분 비만이고 운동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런 사람들은요, 이 당뇨병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고혈압이나 아니면 이상 지질혈증도 같이 생기죠.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혈관을 망가뜨리는 하나의 인자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혈관이 더 쉽게 망가져서 혈관 질환을 앓게 되는 거죠.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합병증을 일으키는 당뇨.